건보 플랜 설립이나 가입이 어려운 소기업 직원과 자영업자들을 위한 새로운 건강보험 플랜이 나왔습니다. 전공과 무관하게 돈을 받지 않는 봉사직을 OPT 취업으로 보고할 경우 추방될 수 있다고 이민당국이 밝혔습니다. 뉴욕시 공립학교에서 시행 중인 스크린 시스템이 인종분리 현상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7번 전철의 페인트 보수 작업이 7월부터 시작됩니다. 뉴욕시 서민 아파트의 입주 자격 기준이 한층 완화됐습니다. SBI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뱅크가 홈모기지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0일 KBTV 뉴스9 김아라입니다. 건보 플랜 설립이나 가입이 어려운 소기업 직원과 자영업자들을 위한 새로운 건강보험 플랜이 나왔습니다. 보도에 양준하 기자입니다. 노동부는 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이 지역이나 업종에 따라 함께 뭉쳐 대기업, 그룹, 건강보험 플랜처럼 만드는 어소시에이션 헬스 플랜을 설립할 수 있게 한 규정의 최종안을 19일 발표했습니다. 기존에도 어소시에이션 헬스 플랜들이 있지만 매우 제한적으로 이용됐으며 종업원이 없는 자영업자와 그 가족들은 혜택을 볼 수 없었습니다. 노동부 장관은 새 규정이 이르면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새로 선보이는 어소시에이션 헬스 플랜은 필요에 따라 정신건강 진료, 응급실 서비스, 임신, 신생아 진료, 처방약 같은 커버리지는 제외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기존 질병이 있는 사람의 가입을 거부하거나 차별적인 보험료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또 질병 발생을 이유로 커버리지를 취소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또 일반적인 건보 플랜과 달리 다른 주에 있는 동종업계 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이 하나의 플랜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해 서비스 수준을 크게 떨어뜨리지 않고도 보험료를 최대한 낮출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지역에 따라 의료 비용이 크게 변동하는 건강보험 상품의 성격상 주 경계를 넘어서서 판매되는 플랜에 대한 주정부의 관리가 쉽지 않습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보험 사기 등 많은 문제를 야기할 소지가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전공과 무관하게 돈을 받지 않는 봉사직을 OPT 취업으로 보고할 경우 추방될 수 있다고 이민당국이 밝혔습니다. 연방이민세관단속국 산하에 있는 유학생 관리 전담기구는 최근 OPT 유학생들에게 전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 메시지는 OPT 허가를 받은 유학생이 전공과 무관한 자원봉사직 취업은 OPT 취업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유학생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또 유학생 관리 전담기구는 OPT 취업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일자리 취업을 이민당국의 OPT 취업으로 보고할 경우 규정 위반에 해당되며 결과적으로 OPT 자격이 취소되고 강제 추방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OPT 취업 허가를 받은 유학생은 OPT 기간 동안 비취업 기간이 90일을 넘겨서는 안 됩니다. 이에 OPT 일자리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는 일부 유학생들이 비취업 기간 90일을 넘기지 않기 위한 목적으로 손쉬운 자원봉사직을 OPT 취업으로 보고하는 사례가 있어 이민당국이 직접 경고한 것입니다. 뉴욕시 공립학교에서 시행 중인 스크린 시스템이 인종분리 현상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보도에 양준하 기자입니다. 스크린 시스템은 학과 성적을 주로 기준으로 하는 뉴욕시 공립학교 신입생 선발 방법입니다. 19일 뉴욕타임스는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스크린 시스템이 뉴욕시 공립학교의 인종분리 현상을 야기하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뉴욕시는 전체 830여 개 공립중고교 가운데 190여 학교가 스크린을 통해 학생을 선발합니다. 5개 학교 중 1개꼴로 이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들 학교의 대부분은 맨해튼과 브루클린에 몰려 있으며 재학생은 아시안과 백인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뉴욕대학교 경제교육정책과 교수의 보고서에 따르면 1년에 1회 실시되는 시험으로 신입생을 선발하는 특수목적 고등학교를 포함해 스크린 시스템을 통해 학생을 뽑는 뉴욕시 고등학교는 지난 2017년 기준
112곳으로 나타났습니다. 10년 전에 비해 3배가량 늘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수의 공립학교가 스크린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는 도시는 전국에서 뉴욕시가 유일하다고 뉴욕타임스는 지적했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수입품의 또 다른 관세 폭탄을 예고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양준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수입품 약 2천억 달러어치의 또 다른 관세 폭탄을 예고하면서 세계 주식시장을 출렁이게 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보복 관세를 시행하겠다고 맞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Well, what happened this morning is that a new headline came out that Trump is considering an additional 10% tariff on $200 billion worth of Chinese goods, and so you had a sharp reaction down overseas, starting in Asia. 세계 시장에서 가장 큰 경제 대국인 미국과 중국이 서로 점점 더 긴장 국면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지속적인 관세 폭격 선언이 중국을 자극시키며 보복 관세라는 반격을 곧 시도할 조짐이어서 이제 양대국의 무역 전쟁은 본격적인 무대를 향해 더 큰 그림을 그려가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뉴욕 한인회와 민승기 전 회장의 소송이 이제 최종 판결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19일 양측은 최종 진술서를 제출했습니다. 뉴욕 한인회는 최종 진술서를 통해 민 전 회장은 수십만 달러의 공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했다며 특히 뉴욕 한인 회장 탄핵 확정 판결이 나온 뒤에도 공금 2만 달러를 변호사비로 지불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뉴욕 한인회관에 대한 99년 장기 리스를 맺으면서 건설사로부터 받은 25만 달러 중 8만 달러를 개인적으로 착복하고도 뉴욕 한인회관 재산세는 납부하지 않아 29만 달러 상당의 재산 피해를 발생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 전 회장 측은 뉴욕 한인회가 이미 재산세를 모두 완납했기에 더 이상 문제가 될 게 없다고 밝혔으며 변호사 비용도 뉴욕 한인회가 소송을 당해서 사용한 것으로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7번 전철의 페인트 보수 작업이 7월부터 시작됩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19일 지역 정치인들과 회견을 열고 7번 전철 보수공사 일정을 발표했습니다. 페인트 보수 작업은 잭슨하이츠 74스트리트역에서 코로나 111스트리트역 사이 구간에서 먼저 진행됩니다. 이 구간의 작업이 완료되면 써니사이드, 롱아일랜드 시티 등 서쪽 구간에서 보수 작업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보수 작업은 전철 고가 선로의 오래된 페인트와 기름때, 먼지를 우선 제거하고 철골 구조 표면 전체와 시그널 타워 등 전반적인 시설을 새 페인트로 칠합니다. 이번 작업은 2021년 7월쯤 완료될 예정입니다. MTA 측은 이날 회견에서 이번 작업은 납페인트 제거 작업 전문 업체가 진행하게 된다며 납성분을 완벽하게 제거한 뒤 5개용 특수 페인트를 3회 덧칠해 향후 10년간 유지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100년 이상 퀸즈 주민들의 주요 교통수단으로 이용된 7번 전철에서 검출된 납성분은 연방안전기준치의 50배에 달하는 수준을 나타내 주민들의 건강이 우려된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전국 6,905개 은행과 크레딧 유니언의 예금금리 평균이 현재 0.216%로 2013년 이후 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미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예금이자 상승이 드디어 가시화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1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제로금리에서 탈출한 2015년 12월 이후 지난주까지 기준금리는 모두 7차례 인상이 이뤄졌는데 첫 인상 후 30개월 만에 예금금리 상승이 이뤄졌다는 평가입니다. 지난 5년간 예금금리가 가장 낮았던 때는 2016년 12월로 당시 평균은 0.177%였는데 1년 반 만에 약 22%가량 높아졌습니다. 물론 현재의 예금금리가 예금자들을 만족시키기는 부족하지만 향후 추가 인상이 예상된 터라 은행들의 금리 비교를 통해 보다 높은 이자율을 챙길 수 있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바와 같이 예금 이자율이 올라가면서 뉴욕의 한인은행들 역시 예금 이자율을 올리며 예금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최근 대출 증가율이 높아지면서 예금이 이를 따라잡지 못하자 한인은행들이 돈가뭄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예금 대비 대출을 의미하는 예대율은 지난해 4분기 100.28%에서 올해 1분기 98.09%로 하락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당국은 예대율 적정선을 80에서 90%로 보고 있습니다. 우선 노아은행은 2.4% 이자율의 12개월 만기 CD 상품을 출시했습니다. 15개월 만기 이자율은 2.5%, 18개월 만기는 2.6%입니다. 뉴밀레니엄뱅크 역시 2.2% 이자율 12개월 만기 CD 상품을 출시했습니다. 15개월 만기는 2.4%, 18개월 만기는 2.5%의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이외에도 우리아메리카은행은 신규 계좌 개설 고객들에게 캐시 리워드를 최고 $500까지 제공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뉴요커의 주거 환경이 높은 렌트비 상승으로 갈수록 나빠지고 있는 가운데 뉴욕시의 서민 아파트 입주 자격 기준이 한층 완화됐습니다. 뉴욕시 주택보존국은 19일 서민 아파트의 새로운 입주 신청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오는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서민 아파트 입주 신청서에 있는 직업란이 삭제됩니다. 또한 주택보존국은 크레딧 점수를 근거로 입주 신청을 거절하지 못하게 되며 가정폭력 피해자들의 경우 연소득 변경이나 신용불량 등으로 인해 입주 신청에 불이익을 줘서도 안 됩니다. 주택보존국은 직업란 삭제로 프리랜서들과 자영업자들이 많은 도움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6월 20일) 사건과 사고입니다. 롱아일랜드 고속도로에서 25번 출구 근처에서 트럭이 뒤집히면서 4명이 부상을 입은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어제 오후 롱아일랜드 고속도로 동쪽 방면으로 달리던 덤프 트럭이 중앙분리대를 충돌하고 뒤집어지면서 파편이 서쪽 차선까지 튕겨나가 몇 시간 동안 양방향으로 교통을 멈추게 했습니다. 이날 사고로 중앙분리대 일부와 지나가던 미니밴 또한 충돌하면서 고속도로 측면에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사고 이후 롱아일랜드 고속도로는 키세나 블러바드로 이어지는 지점에서 양방향으로 폐쇄됐습니다. 오후 3시 30분경에 동쪽 방향은 통행이 재개되었으나 서쪽 방면은 중앙분리대 수리와 파편 수거로 6시경 통행이 재개됐습니다. 롱아일랜드 롱비치에서 물속으로 사라진 8살 소년의 수색이 오늘 재개됐습니다. 화요일 오후 6시경 이 소년은 롱아일랜드 롱비치 해변에서 11살 형과 수영을 하던 중 실종됐습니다. 다행히 11살 형은 구조대에 의해 구출되었습니다. 해안경비대에 따르면 현재 해변의 가시성이 매우 낮기 때문에 건초 더미에서 바늘을 찾는 것과 같다고 밝혀 가족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한편 이곳은 일주일 동안 관제 요원이 없어 수영이 금지되어 있던 곳으로 드러났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위험한 해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상주하는 구조대원이나 경고 표지판이 없어 안전장치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구조대원이 한 남성을 허드슨강 물 밖으로 끌어냅니다. 뉴욕시 소방국은 뉴욕 허드슨강에서 수영을 하던 남성을 구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맨해튼 42번가에서 오전 11시 30분경에 수영을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특별한 승인 없이 허드슨강에서는 수영을 할 수 없습니다. 구출된 남성은 큰 부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저지 주 하원 교통위원회는 주 저녁 모든 스쿨버스에 3점식 안전벨트 장착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가결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스쿨버스 좌석으로부터 최소 24인치 또는 28인치의 등받이 높이에 3점식 안전벨트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고교생을 대상으로 커뮤니티 활동 참여와 리더십 함양의 기회를 제공하는 민권센터 여름 청소년 프로그램이 다음 달 9일부터 7주간 일정으로 진행됩니다. 민권센터는 커뮤니티 활동에 관심 있는 고교생들의 많은 지원을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고교 10에서 12학년생이 대상이며 신청은 민권센터 웹사이트에서 하면 됩니다. 뉴저지 버겐카운티 주택국이 프랭클린 레이크의 맥코이와 콜로니얼 로드에 세워지는 아파트 유닛 중 원베드룸 139가구를 저소득층 장애인들에게 임대합니다. 이를 위한 1차 신청서 접수가 오는 25일부터 시작됩니다. 신청 자격은 18세 이상으로 버겐과 허드슨, 패세이, 석세스 카운티 등에 거주해야 합니다. 1차 신청 마감일은 오는 7월 10일입니다. 앞으로 뉴욕주에서 맥주 아이스크림을 맛볼 수 있게 됐습니다. 뉴욕 주하원은 18일 맥주와 발효 사과수를 아이스크림에 첨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가결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앞서 지난주 주상원을 통과한 상태로 주지사의 서명만 거치면 입법화됩니다. 계속해서 포커스인과 커뮤니티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포커스인입니다. 오늘은 솔고라이프 유승은 본부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소개 좀 반갑습니다. 부탁드릴게요. 네, 솔고라이프 플러스 영업본부장 유승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니, 지금 앞에 보면은 어떤 기기가 있는데 이게 셀리턴 LED 마스크죠? 네, 네, 맞습니다. 네, 이 마스크는 어떤 건가요? 네, 피부에 가장 효과적이고 네, 적합한 LED 파장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피부에 치료하는 근적 개선을 가지고서요. 손쉽게 집에서 활용할 수 있는 미용 케어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니, 그럼 이 LED 근적 개선 마스크가 네네. 실제 효과가 있나요? 네, 효과가 있습니다. 현재 피부과에서 콜라겐 형성이라든지 뭐 탄력이라든지 미백을 하는 데서 사용하는 레이저들이 벌써 근적 개선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원리를 가지고선 사용하기 때문에 뭐 효과는 벌써 입증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런 LED 마스크의 원리를 좀 설명해 주세요. 네, 그 LED 마스크는 이제 저희 피부 속의 세포 안에 미토콘드리아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LED 라이트를 가지고 빛을 받게 되면 그 미토콘드리아들이 활성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활성화가 되면 그 미토콘드리아들이 피부에 손상되어 있는 세포들이나 조직들을 다시 활성화하게 해주고요. 또 이제 빛을 받게 되면 산화질소라는 게 나옵니다. 그럼 이제 우리 피부 속에 있는 노폐물들이 밖으로 배출되기 때문에 피부를 재생하는 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준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런 효과는 이제 언제부터 나오게 되나요? 효과는 이제 개인의 차이에 따라 다 다릅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가 쉽게 사용하는 스킨케어 제품들처럼 어떤 자극을 갖거나 아니면 어떤 제품을 사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쉽게 생각하시면 운동하고 비교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개인의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 당장 이제 결과가 나오면 제일 좋겠지만 짧게는 2주, 뭐 어떤 분들은 한 2개월 안에는 본인들이 이제 원하시는 효능을 다 본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약간 조금 생소한데 네네. 이게 이제 미국에서 출시된 지는 얼마나 됐나요? 미국에 들어온 지는 네. 정식적으로 들어온 지 이제 5월부터 들어왔습니다. 네. 이유는 이제 FDA 승인을 받아야 됐었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지금 벌써 이 회사는 이제 LED를 연구한 지도 한 5년이 넘었고요. 한국에서는 지금도 많은 분들이 사용을 하고 계시는 제품이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그래서 한국에서는 좀 제품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었는데 네네네. 여기 미국에 와서는 저도 처음 보는 거라서 한번 여쭤봤어요.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들어온 지는 저희도 이제 5월부터 런칭을 네네.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접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네, 알겠습니다. 저희 그러면 오늘 이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네네. 저희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네. 이야기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승은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지는 순서 환율과 증시입니다. 이어서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홀리네임 병원이 연방정부의 2017년 병원평가에서 5스타 최우수 병원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뉴저지 버겐카운티 유일의 5스타 최우수 병원 홀리네임 병원이 날씨를 알려드립니다. 건강한 가정, 행복한 한인사회를 위해 함께합니다. 한국인을 아는 병원, 실력 있는 병원, 홀리네임 병원. KBTV 오늘의 날씨는 홀리네임 병원에서 제공합니다. 이상으로 6월 20일 KBTV 뉴스9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KBTV 뉴스9과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